광개토왕비 비문에는 신라 성에 침입한 외적을 물리쳤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광개토왕이 오만화의 지원 병력을 보내서 남거성에서 출발해 가지고 임나, 가라, 종발성은 축종유성입니다. 까지 외적을 추격하여 괴멸시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문에 새겨져 있는 내용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아들인 장수왕이 광개토왕의 업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과대 포장해서 지어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전문 연구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광개토왕 비문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서기 웅약천왕, 웅약 8년조 기사, 464년의 기사가 404년과 동일하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광개토왕비와 웅약천왕기에 나오는 내용 말고 또 한 군데 더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개화천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천왕의 계보는 제1대 신무천왕에서부터 쭉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진다 해서 만세일기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그 자체가 맞지는 않습니다. 개체천왕 이후의 천왕기는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천왕기는 신뢰도가 아주 낮습니다. 특히나 그 연대가 뒤죽박죽 엉망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고 책에서도 썼지만은 숭신천왕, 수인천왕, 경영천왕, 성무, 중예, 신공왕후까지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500년대의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응신천왕은 400년대 초의 인물입니다. 중예천왕과 신공왕후의 아들이 응신천왕처럼 기술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응신천왕이 신공왕후나 중예천왕 이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150년, 이 사람들보다 150년 전의 인물인 것입니다. 이 개화천왕은 기원전 157년에서 기원전 98년 사이에 살았던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연대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렇습니다. 기원전의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이 개화천왕이 400년대 초, 그러니까 응신천왕과 같은 시기에 다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응신천왕과 개화천왕이 동일한 시대, 400년대 초의 실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2대부터 9대까지 개화천왕까지를 결사팔대라 해가지고 실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400년대 초. 왜 그렇게 보는가? 오늘은 그 이름풀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개화천왕의 이름은 후대인이 붙여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을 풀이할 수도 없고 풀이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화천왕의 이름은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 개화천왕과 중예천왕, 신공왕후에 관한 기록이 일본 서기나 다른 책 말고 1100년대 후반 천태종 승려 현진 스님이 쓴 산가요략기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개화천왕과 중예천왕, 신공왕후의 내용이 그 속에 삼한정벌기, 삼한을 정벌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현진 스님이 쓴 이 산가요략기라는 책은
한국, 일본 양국 학자들 모두 언급하기를 꺼리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볼 때는, 한국 학자가 볼 때는 한국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고, 일본 학자들이 볼 때는 일본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언급 자체를 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한테 불리하든 유리하든 그것을 떠나서 무엇이 진실인지 그것을 알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일 양국의 학자들 자세가 모두 잘못됐다고 봅니다. 현진 스님이 쓴 산가요략기라는 책에는 삼한정벌기와 부상고어영의집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합쳐서 대마기라는, 대마도의 기록, 대마기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텍스트가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뽑아 놓은 내용은 진짜 책을 산가요략기의 삼한정벌기를 뽑은 것이 아니고 2015년에 대마기 성립사론이라는 논문을 야기 토모코라는 일본 분이 쓴 내용이 있습니다. 글이 있는데 그 속에 인용된 내용을 일부 뽑았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은 제가 한문을 잘 못하지만은 문장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한문 잘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문장이 뭔가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임신서기서에 나오는 서기체나 이두와 같은 느낌을 주는 어순이나 문장 쓰임이 좀 어쩐지 낯설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 자체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문장을 끄는 것은 제가 끄는 것이 아닙니다. 야기 토모코라는 분이 끄는 대로 그냥 저도 그대로 따라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에 따라서 한 거니까 대략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좀 더 뛰어난 분들이 올바른 해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 8번 대보살 8번이 무슨 말인가? 8번은 일본에서 하찌만이라고 읽거나 야하타, 야와타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죠. 자자 표기를 알아야 합니다. 이 8번은 야바타, 야하타, 야바타, 야마타입니다. 야마타, 야마토, 일본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일본이 나오는데 일본은 히모토를 쓴 것입니다. 야마타를 쓴 것이고 히모토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면은 대화국이 있습니다. 대화는 야마토 아닙니다. 대화는 오와입니다. 오와. 야마타를 쓴 것이고 위에는 야마타를 쓴 것이고 밑에는 오와를 쓴 것입니다. 일본과 대외 즉 외국은 다릅니다.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백제를 신라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백제가 신라에 나중에 흡수가 됐다 하더라도 백제와 신라는 엄격히 말하면 다른 나라입니다. 신라가 멸망하고 백제와 후고구려 나눠졌다가 왕건이 통일하면 고려가 됩니다. 그러나 신라를 고려라고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전부 오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야마토라고 읽는 것은 잘못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마토라 읽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야마타이고 이것은 참다입니다. 한국에서
하면 참을 인자입니다. 참타이, 차마타이, 사마타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마토 일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와 전부 오와입니다. 오월도 오와를 제가 다른 영상에서 국민풀이 일본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은 한국어 벌판을 가리키는 벌, 그것이 발로 발음되고 일본에서 하라 벌판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벌판을 오바라, 오하라, 오월입니다. 오월이 중국에 있는 오국과 월국 아닙니다. 전부 오와를 쓴 것입니다. 같은 국명을 쓴 것입니다. 오와리. 그리고 이것을 일본에서는 오하츠세라고 읽고 있는데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레입니다. 오바레. 모두 같은 국명을 쓴 것이고 이것은 야마토를 쓴 것입니다. 여기에 8번, 일본, 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같은 국명이고 어느 것이 다른 국명인지를 알고 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전부 다 야마토에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한일 양구의 학자들이 그런 잘못된 국명의 바탕 위에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연구 결과를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이것을 왜를 와라고 일본에서는 와라고 읽는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왜라고 지금 읽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이 왜자를 지금은 왜라고 읽고 있지만은 15세기 최세진의 훈몽자해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와로 읽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것을 와로 읽었습니다. 최세진의 훈몽자해에 보면은 이것이 왜가 아니라 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와입니다. 오왜가 아니고 오와. 오와타, 오와라, 오와리 전부 같은 문명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해석을 하겠습니다. 정 8번 대보살의 8번은 야마타라고 했습니다. 야마타 대보살, 일본 대보살입니다. 이것은 수호신을 가리킵니다. 일본을 지키는 수호신을 불교적으로 부처에 붙여서 불교적으로 윤색한 것이 대보살입니다. 8번 대보살이 된 것이 누구냐면 중해천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을 지키는 수호신 대보살, 일본 무전의 둘째 아들인 일본 무전 제2자 아나토, 혈호는 아나토입니다. 혈호 풍포궁 중해천왕제, 이 제자는 해석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애매모호합니다. 나중에는 대마기에는 이 제자를 지로 바꿔놓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8번 대보살은 일본 무전의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은 아나토 풍포궁의 중해천왕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중해천왕이 아나토 풍포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있는 그 일본 무전의 둘째 아들이 8번 대보살이 됐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의 수호신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파란색으로 줄친 부분을 보겠습니다. 증대마도 고려목의 신라주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은 일찍이를 말합니다. 일찍이. 대마도는 고려의 목이다. 고려의 목은 행정치소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또는 군 뭐 이런 것입니다. 일찍이 대마도는 고려의 목장이었다. 고려의 목장이었다고 했는데 이 고려는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가 아닙니다. 고구려를 말합니다. 고주몽이 세운 고구려 삼국 중의 하나인 그 고구려를 고려라고 합니다. 고구려는 원래 고이라는 말, 원래 고구려가 아니고 고려 또는 구려였습니다. 고려,
고구려를 고구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고를 골 또는 곰이 부전됐으면 서로 넘나들었습니다. 곰따의 골마, 골 또는 곰으로 발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느려서 발음하면 구려가 되거나 고마가 됩니다. 고마. 이 고구려나 고려를 일본에서는 고마라고 합니다. 고구려를 일본에서는 고마라고 합니다. 왜 고마라 하느냐?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고로 또는 곰이라고 하는 것을 느려서 발음하는 것을 고마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썼습니다. 이 웅은 베어, 즉 곰,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본 서기에 나오는 웅은 거의 대부분 고구려를 가리킵니다. 또는 이렇게도 씁니다. 역시 곰을 가리킵니다. 고마입니다. 고마. 이 둘 다 고구려를 가리킵니다. 고려, 구려. 왕건이 세운 고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의 고려, 즉 주몽이 세운 고려를 말합니다. 일찍이 고구려의 목장인데 신라가 주토, 신라가 거주하는 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대마도는 고구려의 목장이었는데 신라가 거주하는 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화천왕대에 이 어도 참 해석이 이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장 자체가 여기 신라 주토 이런 것도 약간 이상하지만은 개화천왕대에 어차도 이 섬에 습격해 왔다. 누가? 신라가. 개화천왕대에 이 섬에 신라가 습격해 와서 대일본국을 때릴 구자입니다. 대일본국의 조정을 때렸다라고 되었습니다. 개화천왕대에 이 대마도 섬을 신라가 습격해 와서 대일본국의 조정을 때리는 기세였다는 겁니다. 때렸다. 그래서 천조 대신 이 천조를 아마테라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천조가 신라 21대 소지왕과 이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본 서기에 나오는 천조 대신의 천조가 신라 21대 소지왕 400년대 후반의 동일한 인물을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는 깊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천조 대신이 이병을 내어 이병을 출연시켜 두 개의 병력을 출연시켜 신라를 항복시켰다. 그리고 태다량, 이거는 다다라 히메입니다. 다다라 히메, 즉 신궁왕후를 가리킵니다. 다다라 히메가 출연했다. 어디서? 사갈라 영왕궁에서 다다라 히메가 출연하여 망거토 땅을 막아내고 땅을 지키고 조정을 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한문을 잘하는 분도 이 문장이 이상하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하기가 좀 난감합니다. 아주 난삽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천조 대신이 두 병사를 내어서 신라를 항복시켰고 다다라 히메가 사갈라 용왕궁에서 출연하여 땅을 지켜내고 조정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 사갈라 용왕궁에서 나온 다다라 히메가 이후에 식장소녀의 여자 딸이라는 겁니다. 식장소녀는
이 신궁왕후 이름이 기존인데 이 식장송리의 딸로 태어나서 딸이 되었고 중해천왕의 왕후로 맺어졌다. 사갈라 영원궁에서 나온 다다라 히메가 식장순이의 딸로 태어나고 그리하여 이제 중해천왕의 왕후로 맺어졌고 그 후에 그리하여 후에 차왕치 중해천왕이 2년 계유에 여기 자대화국 이런 부분 해석이 좀 이상합니다. 역시 이상한데 그냥 제 방식대로 해석을 대충 해보겠습니다. 자대화국 오화국 대화국에서 천도했다. 어디로? 아나토로 혈호국으로 오화에서 혈호로 천도를 했습니다. 이 중해천왕 2년에 왜 천도를 했는가? 편시신라 내조포 두려울 공포입니다. 공포. 신라가 조정을 치러 오는 것이 공포스러워서 두려워서 그게 대비하기 위해서 신라가 이 일본 조정을 치러 오는 것이 두려워서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천도를 했고 아나토로 천도를 했고 방토의 세사 땅도 지키고 왕조정도 지켰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뒤에 이제 그래서 중해천왕이 신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대마도에서 싸움을 벌이다가 흐르는 화살 유시에 맞아서 죽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신궁왕후가 공신천왕을 뺀 채로 임신을 한 채로 사만을 정벌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면은 8번 야마타 일본의 수호신은 일본 무전의 둘째 아들인데 아나토 풍포궁에 있던 중해천왕이다. 일찍이 대마도는 고려의 목장인데 신라가 거주했다. 개화천왕대에 이 섬을 신라가 습격해왔고 습격해와서 대일본국의 조정을 때렸다. 그래서 천조 대신이 병력을 두 병사를 내어서 신라를 항복하게 하고 다다라 히메가 사갈라 영웅에서 출연하여 땅을 지켜내고 조정을 도왔는데 그 이후에 식장순이의 딸로 태어나서 딸이 되어서 중해천왕의 왕후로 맺어졌고 그 후에 중해천왕 2년인 계유에 오화국에서 대화국에서 아나토로 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천도를 했냐면 편시 신라가 기습해 침공해 오는 것이 두려워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토의세사까지 여기에서 보면은 줄침 부분을 보면은 대마도는 고구려의 목장이었는데 신라가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된 것은 개화천왕대에 이 섬이 신라의 침공을 받아서 그 신라 침공으로 인해서 대일본국의 조정을 때리기까지 이르렀다. 신라가 대마도나 규슈 지역을 공격한 때는 언제일까? 추측을 해보면은 이렇게 400년, 404년, 529년, 562년, 600년, 644년 전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우선 529년과 562년 이사부의 큐슈 정벌, 두 차례의 큐슈 정벌 전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529년은 그 이전 527년과 528년 사이에 큐슈 지역에서 축자국의 이파이 반란이 일어나서 그 반란을 진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최천왕기에 보면은 527년, 528년에 이파이의 반란을 진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듬해 신라가 그 보복을 합니다. 이파이가 친신라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거되자 바로 보복 공격을 해서 이사부를 파견해서 4개의 마을을 추락했다고 합니다. 4개의 마을이 사실은 8개이고 그 8개의 마을은 큐슈 전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부가 큐슈 전역을 휩쓸다시피 한 것입니다. 529년에. 그러자 견디지 못한 구형왕이 3년 후인 532년에 신라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구형왕은 쿠스왕, 일본 무존, 소대존 일본 무존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532년 구형왕이 항복하자 중해천왕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보입니다. 532년부터 541년 사이 9년간 재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중해천왕이 신라의 반기를 들고 싸웠지만은 541년, 여기 나오듯이 541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해천왕이 죽고 신궁왕후가 그 뒤를 이어서 신라에 대해 맞서 싸워서 아마 큐슈 지역을 탈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562년 이모년에 다시 이사부와 사담을 파견해서 큐슈 지역을 두 번째로 정벌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562년 이모년의 전쟁입니다. 이 무렵이 아닐까 생각되지만은 이때의 내용은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개체기와 훈명기에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부의 2차례 정벌 이때는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600년 추고 여왕이 신라를 공격할 때 그때쯤일까? 이때 600년에 추고 여왕이 큐슈 지역 6개 성을 뺏고 신라의 항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신라가 다시 탈환해 갔다고 일본 서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62년 이후에는 큐슈 지역은 임나는 완전히 신라에 복종했으므로 더 이상 임나라고 일컫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서기의 기록도 그렇습니다. 요 사이에 624년에 이 큐슈 지역을 지키던 눌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라 역사에 나오지 않지만 삼국사기 열전에만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눌체가 큐슈 지역의 7개 성을 지키다가 백제 대군의 공격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624년에 신라가 차지하고 있던 큐슈 지역을 백제가 뺏어간 것입니다. 624년 백제가 뺏어가서 20년 동안 차지하고 있다가 644년 김유신이 다시 칠성을 탈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신이 탈환한 7개의 성은 한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큐슈 지역에 있습니다.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큐슈 지역의 7개 성을 644년에 김유신이 도로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아니고 이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고려가 언급되어 있고 신라가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때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400년에는 광개토왕비에 나오다시피 400년 경자년에는 광개토왕이 5만의 군사를 보내서 신라를 구원합니다. 신라성에 침입해 있던 왜적을 뒤쫓아서 이키섬, 즉 남거성에서 출발하여 임나, 가라, 종발성, 그리고 안다인은 아나토죠. 안다인까지 추격하여 왜적을 크게 무너뜨립니다. 괴멸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4년 갑진년 404년 갑진년은
죽종유성 전투. 웅략기 464년에 실려있지만 사실은 404년의 일입니다. 잘못 기록된 것이죠. 60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갑진년인데 404년입니다. 404년의 기록에 웅략 8년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신라를 지켜주러 온 고구려군이 머무는 곳이 축종유성. 축종유성은 종발성, 즉 축자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군과 싸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렵의 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해천왕, 여기에서는 산과 요략기에서는 중해천왕이 대마도를 공격하다 화살에 맞아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 서기에는 대마도라고 되어 있지 않고 웅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웅습. 웅습이 무엇인가? 웅은 앞에서 말했죠. 고민대 고구려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습은 무엇인가? 습은 습격한다는 뜻인데 이 글자 뜻을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습을 연진 발음하면 습이, 서바, 서브 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삽을 연진 발음하면 사바, 사비, 사부 뭐 이런 식이 될 것입니다. 사비신라라는 말이 일본 서기에 나오는데 사비신라는 사비스러기죠. 사비스러기. 사비신라는 계림신라와 대조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계림신라는 한반도 지역의 신라를 말하고 경주 지역. 그리고 사비신라는 큐슈와 서일본 지역의 신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사비, 신라의 사비, 그리고 사마사바, 사마사바 이것은 현재 큐슈가 아닌 서일본 야마구치 지역에 있었던 지명입니다. 거기에는 서일본의 그 야마구치 지역에는 주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주방을 일본에서는 스바라고 합니다. 스바, 수아 다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같은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가 같습니다. 사바, 스바, 수아. 다음에 하이, 이 하가 새우 하자입니다. 새우의 한국 고어가 사비입니다. 사비를 하이라고 쓴 것입니다. 이 사비는 제가 다른 영상 해씨와 부여씨라는 영상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연나라를 세운 선비족을 서비 또는 사비라고도 했다고 했습니다. 즉 서비, 사비가 연나라도 세웠고 같은 민족인지 같은 나라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언어적인 유전자가 같다는 것입니다. 연나라를 세웠고 또 같은 서비를 사비로 쓰는 사람들이 한반도로 흘러들어와서 신라도 세웠고 바다를 건너가서 큐슈 서일본 지역에 이런 사비신라나 하이라는 이 사비 이쪽에서도 나라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들이 같은 민족인지 같은 나라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언어적인 유전자가 같다는 것입니다. 큐슈 남쪽 지역에 오스미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우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스미의 이 우가 스미입니다. 스미, 스비 같은 말입니다. 이 웅습이 있었던 곳이 구마모토 일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웅습국 또는 습국. 이 습국이 바로 주방국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비신라는 습국, 이 웅습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웅습은 고구려와 신라를, 사비신라, 고구려와 신라를 합쳐서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중해천왕이 공격한 웅습은
고구려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와 신라 이렇게 써놓은 이유를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현진 스님이 쓴 산과 열악기 그 삼한 정벌기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개화천왕이 400년대 초반의 인물이라고 생각된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관점이 뭐냐? 바로 월삭간지 대조법입니다. 월삭간지 대조법. 제가 개화천왕의 제위연대가 400년대 초반이라고 보는 이유는 월삭간지 대조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삭간지 대조가 뭐냐? 간지는 보통 십간십이지, 천간지지를 줄여서 간지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 연도를 나타낼 때 많이 씁니다. 갑자년, 을축년, 병인년, 기민년 뭐 이런 식으로 그 간지를 날짜에도 씁니다. 일간지에도 씁니다.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은 음력으로 요 밑에 10월 8일은 을사, 병오, 정미, 무신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날짜도 간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본 서기를 보면은 연간지보다도 연도간지보다도 오히려 이 월삭간지를 많이 써놨습니다. 일간지를 많이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겨울 11월 신미삭 임오에 태자가 천황으로 즉위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삭자는 신미삭할 때 삭은 초하루 삭자입니다. 초하루. 그러니까 갑자삭 하면은 4월 갑자삭 하면 4월 1일이 갑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음력으로 11월 1일 11월 1일 무진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무진삭 11월 무진삭 신미에 그러면 무진삭 신미는 여기입니다. 무진삭 경호는 이날입니다. 11월 3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무술삭 정미에 그러면 무술 여기가 무술삭 정미 10월 10일이 됩니다. 무술삭 계묘 하면은 무술삭 계묘는 10월 6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월삭 간지를 보고 거꾸로 연도를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10월 1일) 초하루가 무술인 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이 무술로 시작되는 초하루가 무술로 시작되는 해를 쭉 찾아보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다 계산하느냐? 어렵죠. 책이 나와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출판부에서 한보식 교수님이 펴낸 책이 연력대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단한 책입니다. 한국 연력대전도 있고 일본 연력대전, 중국 연력대전이 있습니다. 이 일간지를 저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일일이 다 써놓은 것입니다. 일본 연력대전은 445년, 서기 445년 이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5년 이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 연력대전을 봐야 됩니다. 중국 연력대전은
기원전 1384년부터 기원 후 2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실려 있는 개화천왕기의 기록 중에서 월삭 간지가 언급된 부분만 뽑아본 것입니다. 개화천왕기 중에서 월삭 간지가 언급된 것을 모두 뽑았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떤 것은 간지가 없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2월에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거는 대상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요겁니다. 겨울 11월 신미삭 이모의 태자가 천황으로 즉위했다. 11월 신미삭. 그러면은 기원전 157년 11월이 11월 초하루가 신미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연력대전을 대조해 본 결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역시 기원전 156년 1월이 경오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연력대전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맞춰보면은 신기하게도 401년 11월이 신미, 11월 초하루가 신미입니다. 신미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402년 1월 경호삭입니다. 1월 1일이 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은 병신입니다. 402년 10월 1일 병신입니다. 4년 후인 개화 5년 2월이 정미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4년 후인 406년 2월이 정미삭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다음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밑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밑에는 일치하지 않지만 이 위에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개토왕비 비문이 아들 장수왕에 의해서 부풀려졌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이제 그 입을 다물어야 할 것입니다. 개화천왕이 400년대 초반의 인물이 분명하다면 이 뒤에 이어지는 천왕들 역시 그 계보가 하나도 맞지 않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숭신천왕은 탁순왕 맑음 한기, 숭신 맑음, 수인은 탈지질금, 신라에 항복한 구형왕의 동생인 탈지질금과 같습니다. 수인천왕은 탈지질금, 경형천왕의 아들이라는 일본 무존, 소대전 일본 무존은 구형왕입니다. 그리고 중해천왕, 이후의 중해천왕은 가실왕입니다. 가야국 가실왕, 그리고 가수리군이 동일한 인물입니다. 가수리군을 백제계로왕이라고 잘못 주석을 달았는데 거기에 현혹되어서 많은 학자들이 엉터리 연구에 피와 땀을 쏟아왔습니다. 이름만 제대로 파악해도 훨씬 쉽게 역사를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해천왕은 532년에서 541년 사이의 인물로 추정이 되는데 연력 대조를 통해서 월삭 간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해 8년 중해천왕이 신라를 공격하다 대마도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고 그 다음 해 2월 계묘삭 정미에 사망합니다. 중해천왕이 죽은 것이 2월 5일 계묘삭 정미입니다. 천왕이 죽고 그 왕후인 신공왕후가 임신한 몸으로
진라정벌을 계속합니다. 중해천왕이 사망한 2월 5일 계묘삭 정리. 그것이 언제인가? 2월 1일이 계묘인 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2월이 계묘로 시작하는 해가 있습니다. 바로 서기 200년입니다. 2월 1일이 계묘니까 2월 계묘삭이고, 그 다음 3월은 임신삭이라 했는데 맞지는 않습니다. 2달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4월 임인 역시 2달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달 차이가 나는데 9월 경호삭은 정확하게 또 맞습니다. 그 다음 10월 기해삭은 또 한 달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0월 경자삭 10월 다음에 윤10월이 있습니다. 윤10월 기사삭으로 시작하는 윤10월이 있고 11월이 기해입니다. 한 달이 더 들어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10월이 기해삭이라는데 11월이 기해삭, 한 달 차이가 아니고 2달 차이입니다. 그 다음 12월이 무술삭이라는데 12월은 무진입니다. 한 달 늦은 그 다음 해 1월이 무술입니다. 무술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3월이 병신삭이라 했는데 3월이 아니고 5월입니다. 2달 차이가 납니다. 역시 10월 기해삭, 10월이 아니라 12월. 이렇게 한두 달 정도가 자꾸 어긋나지만은 계묘와 경우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가서 11월은 또 정해삭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렇게 3개 정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주 드뭅니다. 이 3개 정도, 다른 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 3개 정도가 들어맞는다면 그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200년이) 아닌 200년에서 이갑자를 수정하여 120년을 끌어내려서 320년으로 봐야 맞다라고 하는데 320년은 맞지 않습니다. 이 월삭 간지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제왕력에 대조해서 여기서 120년 이갑자를 끌어내야 한다는 그 주장 자체가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신뢰성이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황당무계한 주장인 것입니다. 이갑자 수정설 빨리 폐기하는 게 좋습니다. 일본 서기의 200년 전후, 여기 한 해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을해 기묘가 2달 정도 차이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중해천왕이 죽은 것은 200년 계묘삭 정미 200년, 이때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주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정확히 들어맞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541년입니다. 541년 2월 1일도 계묘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41년 2월 5일도 계묘삭 정미인 것입니다. 3월 임신삭만 다릅니다. 4월 임신, 바뀌어 있습니다. 4월 임인삭은 맞습니다. 그리고 9월 기용삭도 일치하고 10월 기해삭, 12월 무술삭까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앞에 200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병신삭, 계해삭 중에서 병신삭, 계해삭도 한 달 차이입니다. 불과 한 달 차이. 이 불과 한 달 차이는 하루 차이일 수 있습니다. 연력 대전을 보면 하루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정해삭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 1년 전 앞 9월 을해삭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기묘삭 한 달 차이가 있지만은 200년보다는 541년 무렵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해 보이고 신뢰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해천왕은 192년에서 200년 사이의 인물이 아니라 532년에서 541년 사이의 인물이라고 봐야 올바르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개화천왕은 400년대 초반, 중해천왕은 500년대 중반, 532년에서 541년 사이에 제위했던 가야국 가실왕, 가실왕, 가수리군 중해가 모두 같은 이름 가수를 표기한 것입니다. 신라의 가야금을 전한 신라의 우럭, 악성 우럭이라고 하죠. 우럭이 가실왕 밑에 있다가 구군이 다하자 신라로 망명합니다. 신라 진흥왕 앞에서 가야금을 연주한 것이 55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야국 가실왕 중해천왕의 활동 시기와 우럭의 일생이 잘 맞아 떨어집니다. 이 532년에서 541년 사이, 그때에는 우럭이 이 중해천왕의 밑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럭의 출생지 역시 성렬현. 성렬현은 어디냐? 지금의 사세보입니다. 소나라, 수나라, 성렬현. 이렇게 월삭 간지를 대조해봐도 개화천왕은 400년대 초반 광개토왕이 5만 군사를 신라에 보내 임나, 가라, 종바성을 공격하던 그때에 실존했던 인물이고, 중해천왕은 구형왕이 신라에 항복한 이후에 세력을 끌어모아서 신라에 맞섰던 532년에서 541년 사이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왕후인 신공왕후가 실존 인물이 맞다고 하더라도 200년 혹은 320년대에 신라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정벌한 것이 아니라 이때에 정벌했다고 해야 맞을 것이고, 그 정벌한 것은 임나, 가라 지역, 즉 규슈 지역이라고 해야 맞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엉터리 연구만 남발해 왔습니다. 한일 양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점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연구 방향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6세기에 실존했던 인물을 500년 전의 인물로 착각한 채 그 바탕에서 무슨 연구가 되겠습니까? 또 임나는 큐슈 지역을 가리키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그 흔적을 찾고 있으니 찾아질 리가 없죠. 임나가 경남 김해를 가리킨다고 헛소리하는 사람이나 대마도를 가리킨다고 헛소리하는 사람이나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면서 식민사학이니 국뽕사학이니 서로 비난만 할 줄 알지 제대로 된 연구는 할 줄도 모르고 할 생각도 안 합니다. 고대사를 연구한다는 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썩어 빠진 연구는 당장 때려치우십시오. 규슈 지역에 널려있는 산성이나 분묘의 형태와 양식 등에 대해서 무작정 종래의 설에 따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된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